비 오는 날 퇴근길에 70대 어르신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지수는 그 광경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 도움의 손길 뒤에 생기는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후 10시 32분. 김지수 씨는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 또다시 엑셀 시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는 야근이었습니다. 지수 씨, 이거 내일 아침까지 정리 가능하죠? 팀장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여유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입사 3년 차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이제 겨우 6개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무실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수 씨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탁탁탁. 기계적인 탑건 소리만이 텅 빈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끈 지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비가 오네. 우산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침 날씨는 맑았으니까요. 지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뛰어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10분 거리. 조금 젖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5월에 비치곤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지수 씨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이 시간에 밖을 걷는 사람은 그녀 말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씨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어귀 가로등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수 씨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괜히 나섰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 어쩌지? 요즘 세상의 길에서 쓰러진 사람 함부로 돕다간.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수 씨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수 씨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그녀는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맥박은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불규칙하지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지수 씨는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 노인의 몸에 덮어 주었습니다. 비에 젖은 몸으로는 체온이 더 떨어질 테니까요. 차가운 빗물이 자신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10여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호자십니까? 구급대원의 질문에 지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신고했습니다. 그럼 함께 병원까지 가실 건가요? 잠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도 모르고 지갑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지수 씨는 노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지수 씨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은 왜 이렇게 긴 걸까? 병원 응급실. 의사는 노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저혈당과 탈수 증세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쇼크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아시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지수 씨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길에서 발견해서 모시고 온 거라. 그럼 환자분 지갑이나 신분증은요? 노인의 호주머니를 확인했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길을 나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수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응급실 처치비만 해도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입원하시면 더 나올 거고요. 30만 원. 지수 씨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번 달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식비와 교통비를 빼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30만 원은 그녀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일단 낼게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도 아니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연락처 확인되면 받으면 되죠. 사실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 씨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 승인 소리와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새벽 2시. 노인은 병실로 옮겨졌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노인의 얼굴을 보며 지수 씨는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그녀는 간호사실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지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잘한 걸까?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만 원은 그녀에게 이번 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게 누군가의 사기는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 지수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택시 기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낡은 원룸의 문을 열고 들어서며 지수 씨는 녹초가 된 몸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오늘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 회사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지수 씨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비오는 밤의 만남이, 이 작은 선행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전 9시. 알람 소리에 김지수 씨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겨우 3시간을 잔 몸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지수 씨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괜찮으실까?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병원에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직 노인이 깨어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보호자 연락처를 찾지 못한 걸까요? 궁금했지만 출근 시간이 촉박해 병원에 전화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최민경 씨가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어제 야근하다가 몇 시에 퇴근했어? 얼굴이 왜 그래? 응. 좀 늦게 들어갔어. 괜찮아. 지수 씨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어젯밤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쓸데없는 관심이나 오해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지수 씨는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어젯밤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의 창백한 얼굴, 차가웠던 손, 그리고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지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수 씨 맞으시죠? 저는 한빛병원 사회복지사 이영미입니다. 지수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환자분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오전에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셨고요. 다만 환자분 신원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신원 확인이요? 네. 환자분께서 성함만 말씀하셨는데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소도 정확히 기억 못 하시는 것 같고. 혹시 김지수 씨께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수 씨는 난감했습니다. 저도 길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해서 모셔온 거라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어제 결제하신 치료비 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자분께서 매우 미안해 하시면서 꼭 연락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30만 원은 그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을 돌려받겠다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퇴근하고 한번 들를게요. 어르신 뵙고 싶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은 3층 302호실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지수 씨는 식판 속 밥을 내려다봤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정시 퇴근은 꿈도 못 꾸는 회사였지만 오늘은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찍 나왔습니다. 병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지수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돈은 천천히 갚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상태만 확인하고 나와야 할까요? 한빛병원 302호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어젯밤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보니 인상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지수 씨를 보자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 어제 그 젊은 분이시군요. 저를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수 씨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편히 계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요즘 세상에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다던데. 게다가 치료비까지 내주시고. 복지사님께 들었습니다. 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 씨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돈이 아가씨한테는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노인의 말에 지수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30만 원은 그녀의 한 달 식비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라면으로 때워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노인은 한참 동안 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지수입니다. 김지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지수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르신께서 건강하게 회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나저나
보호자분께는 연락하셨어요? 노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다 먼저 가고 이제는 혼자예요. 아, 지수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김지수 씨 같은 분이 계시니까요. 노인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습니다. 돈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금은 건강 회복이 먼저예요. 하지만 제 연락처 드릴게요. 나중에 퇴원하시고 여유 생기시면 그때 연락 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지수 씨는 메모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소중히 받아 들었습니다. 김지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을 나서는 지수 씨의 뒷모습을 보며 노인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병원 로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지수 씨는 핸드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예상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아껴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음 달 되면 월급 들어오니까. 지수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젯밤의 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때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으며 지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30만 원이면 일주일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새 신발도 살 수 있었고 친구들과 외식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원룸에 도착해 라면을 끓이며 지수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어젯밤 택시 안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바닥났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30만 원의 선택이, 이 작은 희생이 그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이자를 붙여 돌아올지. 그 모든 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지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일찍 잠들어서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벌써 몇몇 동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일찍 왔네? 동료 최민경 씨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 지수 씨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전 11시. 팀 미팅이 끝나고 휴게실로 향하던 지수 씨는 복도에서 최민경 씨와 마주쳤습니다. 민경 씨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지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지수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응? 무슨 일이라니? 그냥 요즘 좀 이상해 보여서.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지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야근이 좀 많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 혹시 돈 문제라도 있어? 며칠 전에 점심 굶는 거 봤거든. 순간 지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최근 식비를 아끼느라 가끔 점심을 거르긴 했습니다. 30만 원이 빠져나간 뒤로 더 조심스럽게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그냥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너 원래 마른 편인데. 민경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수 씨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맞다. 오늘 팀장님이 주신 업무 먼저 처리해야 해서. 나 먼저 들어갈게.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지수 씨의 귀에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너 김지수 알지? 우리 팀에 있는. 응, 알지.
조용하고 착한 애 아냐? 근데 말이야. 요즘 그 애 좀 이상하대. 지수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민경이한테 들었는데 요즘 돈이 없는지 점심도 자주 거르고 회식도 안 나온대.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에이 설마. 김지수가 무슨 빚이 있겠어. 그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요즘 전화도 자주 받고 퇴근하고 어디 가는 것 같더라고. 지수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은 것과 어젯밤 병원에 들렀던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혹시 남자 문제 아닐까? 오, 그럴 수도 있겠다. 김지수 조용해 보여도 속은 모르잖아. 지수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밥은 절반도 먹지 못했지만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후 3시. 사무실로 돌아온 지수 씨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저 쓰러진 노인을 도왔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걸 굳이 해명해야 하는 걸까요?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내선 전화였습니다. 김지수 씨, 잠깐 팀장실로 와보세요. 팀장 서준혁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팀장실에는 서준혁 과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딱딱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김지수 씨. 지수 씨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팀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회사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을 도운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걸 말하면 또 다른 오해나 소문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냥 요즘 야근이 좀 많아서 피곤했던 것뿐이에요. 서준혁 과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다만 업무에 지장 없게 건강 관리 좀 하세요. 요즘 실수도 좀 늘어난 것 같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팀장실을 나온 지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수가 늘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규직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찍히면 곤란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수 씨는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정시에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으니까요. 지수야, 오늘 회식 있는 거 알지? 7시에 회사 앞 고깃집에서. 최민경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식 공지를 못 봤습니다. 미안, 오늘 선약이 있어서. 또? 요즘 회식 한 번도 안 나오잖아. 팀장님도 서운해 하시더라. 민경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다음에는 꼭 나올게. 그래. 알았어. 근데 지수야, 너 요즘 정말 뭔가 있는 거 맞지? 아니라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경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지수 씨는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수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단톡방에는 회식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웃는 얼굴들. 그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하지만 점심시간에 들었던 대화를 생각하면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수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수 씨, 저 기억하시죠?
병원에서 뵀던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 씨는 반가웠습니다. 아,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퇴원했어요.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돈도 드리고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요. 지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30만 원은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나자고 하면 또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평일엔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랑 장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수 씨. 전화를 끊고 지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어젯밤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김지수 씨, 어제 왜 회식 안 나왔어요? 서준혁 과장이 아침 일찍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요. 다음부턴 미리 얘기해요. 팀 분위기도 생각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지수 씨는 다시 한번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지수 어제도 회식 빠졌대. 진짜? 벌써 몇 번째야? 모르겠어. 근데 왜 맨날 빠지는 거지? 우리가 싫은가? 아니면 정말 남자 만나는 거 아닐까? 요즘 전화도 자주 받고. 에이, 김지수가 무슨 남자가 있겠어. 친구도 별로 없잖아. 그게 더 수상한 거지. 조용한 애들이 속은 더 화려하다니까. 지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쓰러진 노인을 도왔을 뿐이라고, 그 노인이 퇴원해서 연락이 온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노인한테 잘 보이려고 돈 써준 거 아니냐 혹시. 유산이라도 노리는 거냐 같은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화장실에서 나오던 지수 씨는 복도에서 최민경 씨와 다른 동료가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지수 좀 이상하지 않아? 요즘 너무 이상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어. 내 생각엔 빚이 있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왜 맨날 돈 아끼고 회식도 안 나오고 그러겠어? 혹시 불법 대부업체 같은 데서 빌린 거 아닐까? 설마. 근데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거 많이 당한다잖아. 지수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 앉아 지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차라리 말할까? 하지만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까요? 오히려 쏙 보인다, 노인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될 게 뻔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쳤어야 했을까요? 119만 불러주고 떠났어야 했을까요? 30만 원을 내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설령 세상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설령 동료들이 자신을 오해한다 해도, 지수 씨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외로운 별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자신처럼. 토요일 오전 10시. 김지수 씨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문자로 보낸 주소는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냉소와 오해 속에서 보낸 시간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회사 단톡방에서는 금요일 저녁 회식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고 그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하지 말자. 지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지수 씨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김지수 씨 오셨군요. 여기 앉으세요. 지수 씨는 노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이미 커피 2잔을 주문해 둔 상태였습니다. 몸은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네, 덕분입니다. 완전히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회복이 빠르다고. 노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늦어져서. 아니에요, 어르신. 건강이 최우선이죠. 노인은 잠시 지수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제가 쓰러졌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수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론 정말로 아팠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사실 일부러 병원에 가지 않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이 봉투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의 선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왜? 그러셨어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아직도 선한 사람이 남아있는지, 낯선 노인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비가 오기 시작했고 제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나쳤어요. 어떤 사람은 힐끗 보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정말로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세상에는 더 이상 진짜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김지수 씨,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지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제게 다가왔죠. 119에 전화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제게 덮어주기까지 했어요. 지수 씨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3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주셨죠. 보호자도 아닌데 처음 본 노인을 위해서. 노인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30만 원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수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솔직히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으니까요. 어르신, 제가 한 건 정말 별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멈춘 건 당신뿐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지수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지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피곤해 보이고 뭔가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동료들의 오해, 냉소적인 시선, 돌아다니는 소문들.
말하면서 지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어르신을 도운 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노인은 지수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김지수 씨,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로 세상을 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들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죠. 저 사람도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지수 씨는 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선행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를, 때로는 시기를, 때로는 외로움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세요. 세상의 눈초리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선함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지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선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그 선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노인은 다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30만 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의 선함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어르신 이미 돈을 받았는데 열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열어보세요. 지수 씨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람은 사진을 찍기도 했죠.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만나 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지수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합니다. 어르신 벌써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꼭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다시 만나요?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꼭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제가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노인은 지수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수 씨는 창밖으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다가 모퉁이를 돌기 전 한 번 뒤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지수 씨는 노인이 준 종이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편지일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열어보자. 노인의 말대로 혼자 있을 때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지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도시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로 세상을 본다.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집.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선 지수 씨는 침대에 앉아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 지수 씨는 먼저 메모를 펼쳤습니다. 김지수 씨께. 당신의 선함이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선함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제가 진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선행에 대한 진짜 이자를 가지고. 마이너스 당신이 살려준 노인. 지수 씨는 명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명함에는 이름도 회사명도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줄의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지수 씨는 명함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은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작은 원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지수 씨는 그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마지막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지수 씨는 주말 동안의 위로를 안고 출근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그 메모와 명함이 소중히 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주말 잘 보냈어? 최민경 씨가 어색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응, 잘 보냈어. 그래. 근데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밝아진 것 같은데? 지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 민경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지수 씨는 이번에도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지수 봤어?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하던데. 맞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 주말에 뭐 했을까? 또 그 남자 만났나? 요즘 계속 누구 만나는 것 같던데. 지수 씨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로 세상을 본다. 해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한 일은 옳았으니까요. 오후 3시. 업무 중이던 지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빛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수 씨, 저 사회복지사 이영미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환자분 연락처 아세요? 지수 씨는 이상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받은 번호는 병원에도 있을 텐데요. 그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환자분 기록이 다 사라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입원 기록, 진료 기록, 심지어 김지수 씨가 결제하신 내역까지 전부 삭제되어 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환자가 없었던 것처럼요. 지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희도 이해가 안 돼요.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백업 파일도 없어요. CCTV 영상도 그날 밤 영상만 쏙 빠져 있고요. 그럼 그분은? 그게 금요일에 퇴원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퇴원 기록도 없어요.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거예요. 지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이라도 기억하세요? 지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인의 이름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이상한 일이네요. 혹시 나중에 그분 연락 오시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수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가방에서 메모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 노인이 실존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저녁. 퇴근 후 지수 씨는 그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토요일에 노인을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토요일에 여기서 노인분이랑 젊은 여자가 만난 거 보셨나요? 카페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근무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수 씨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처럼. 다음 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들었어? 김지수가 정신과 상담 받는데. 진짜? 누가 그래? 인사팀에서 일하는 애한테 들었어.
최근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상담 신청했다던데. 아, 그래서 요즘 이상했구나. 뭔가 문제 있는 줄 알았어.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이 대화를 들은 지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상담 신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지수 정신 상태가 안 좋대. 그러니까 요즘 행동이 이상했던 거야. 혹시 환각이나 망상 같은 거 있는 거 아닐까? 쉿, 작게 말해. 본인 들으면 어떡해. 지수 씨는 책상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수요일. 서준혁 팀장이 지수 씨를 불렀습니다. 김지수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업무 집중도도 떨어진 것 같고. 제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팀장실을 나온 지수 씨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미쳐가는 걸까? 병원 기록은 사라졌고 카페 직원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메모와 명함뿐. 혹시 그 노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혹시 자신이 꿈을 꾼 걸까요? 아니, 30만 원은 분명히 돌려받았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금 자명은 무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 지수 씨는 다시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지수 진짜 이상해. 혼자 중얼거리는 거 봤어. 헐, 진짜? 무슨 말 하던데? 잘 안 들렸는데. 뭐 노인 어쩌고 하던 것 같아. 무서워. 혹시 환청 같은 거 듣는 거 아니야? 지수 씨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가방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언제죠? 언제 다시 만나는 건데요? 지수 씨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왜 저만 당신을 기억하는 거죠?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지수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사라졌고 기록은 지워졌고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일주일을 버텨낸 지수 씨는 지친 몸으로 퇴근했습니다. 오늘도 회식이 있었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단톡방에는 또 회식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지수는 오늘도 안 왔네. 걔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 지수 씨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 버텨야 하나요? 지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수 씨는 외로운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라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메모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토요일 아침. 지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노인에게서도 병원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정말로 꿈이었던 걸까?
하지만 통장에 찍힌 30만 원 입금 내역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남은 따뜻한 기억도 현실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긴 기다림의 끝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주 월요일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검은 벤츠 한 대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진실을 싣고 곧 회사 앞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6장. 검은 벤츠의 방문. 월요일 아침 9시. 김지수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도 없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하루만 더.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근거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회장님 오시나? 아니면 감사 나온 건가? 저런 차는 처음 보는데. 지수 씨는 자리에 앉으며 무심코 창밖을 봤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검은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최신형 S클래스로 보였습니다. 번호판도 특이했습니다. 1번대 번호였습니다. 저 차 얼마짜리야? 몇 억은 하지 않을까? 저런 차는 재벌들이나 타는 거잖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9시 30분.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건물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후 인사팀 직원이 급하게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저기, 김지수 씨 계세요?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수 씨에게 쏠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지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걸까요? 해고 통보라도 받는 걸까요? 아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 김지수 씨를 찾으십니다. 손님이요? 네, 그런데. 그냥 손님이 아니라.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분인데요? 그게.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지수 씨는 어리둥절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김지수, 너 무슨 일 있어? 최민경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지수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맞춤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 당당한 자세. 쓰러져 있던 그날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지수 씨. 노인은 지수 씨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어르신, 이게 대체? 밖에서 얘기할까요? 여기는 좀 사람이 많네요. 노인은 자연스럽게 지수 씨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밖. 검은 벤츠 앞에서 노인은 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셨죠? 이게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은 대체 누구세요? 지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수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성준 성원그룹 회장. 성원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 건설, 유통, 금융, 전자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기업. 이게
지수 씨는 명함을 들고 노인을, 아니 박성준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날 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아직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하지만 어떻게, 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쌓아온 이 모든 부와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진짜 저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제 재산만 보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수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신분증도 없이. 그리고 일부러 약을 먹지 않아 몸 상태를 악화시켰죠. 그럼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죽을 뻔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해졌거든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한 노숙자라며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갔죠. 지수 씨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제게 다가왔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만 원. 당신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호자도 아닌 처음 본 노인을 위해 주저없이 내주셨죠.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닙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은 더욱 그렇죠. 그럼 병원 기록이 사라진 것도 카페 직원이 기억 못한 것도. 네, 제가 지시한 일입니다. 지수 씨는 놀랐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당신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뭔가를 기대하고 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흔적을 지웠습니다. 제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죠. 지켜봤다고요? 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소문이 도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네. 동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냉대하고 심지어 정신 문제가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지수 씨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이상하게 봤는지 아세요?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요? 진짜 선함은 대가가 없을 때도 오해를 받을 때도 외로울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수 씨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에도 냉대에도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선함입니다. 지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지수 씨, 제가 카페에서 드렸던 말 기억하시나요? 꼭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진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죠. 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당신의 선행에 대한 진짜 이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지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원그룹 사회공헌팀 팀장 임명장,
지수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성원그룹은 매년 수천억 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운영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경력과 경험은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한 마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성원그룹에서 함께 일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제게 해준 것처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수 씨는 서류를 내려다 봤습니다. 연봉은 지금의 3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인정받았다는 것, 자신이 옳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어르신, 아니 회장님. 지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차갑고 각박한 세상에 아직도 진짜 선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그 순간 회사 건물 로비에서는 수많은 직원들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원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는 사람이 바로 김지수라는 것도. 저게 무슨 일이야? 김지수가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지? 혹시 저 노인 얘기하던 게 진짜였던 거야? 최민경 씨는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오해했던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렸던 모든 것이 사실은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지수는 미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정신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박성준 회장이 김지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김지수 씨. 세상에 진짜 선함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7장. 2년의 이자. 1시간 후. 김지수 씨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회장의 권유로 성원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검은 벤츠 안에서 지수 씨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회사를 둘러보는 정도만 할 겁니다. 박 회장은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제가 이런 큰 자리를 맡아도 될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인데. 김지수 씨. 박 회장은 지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30만 원을 아무 데가 없이 낯선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그 돈이 자신의 한 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인데도 말입니다. 지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은 오해받고 냉대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선함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룹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원그룹 본사.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60층 건물. 지수 씨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몇 배는 되는 규모였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회장은 가볍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김지수 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팀을 이끌어 주실 분이에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라니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일까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박 회장은 지수 씨를 자신의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 그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창. 앉으세요. 지수 씨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수 씨,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수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가난한 집 출신이라니.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죠. 우리 가족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어머니는 동네방네 돈을 빌리러 다니셨죠. 그때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수술비 전액을 내주셨습니다. 지수 씨는 자신의 상황과 겹쳐지는 이야기에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꼭 갚겠다고 하셨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갚지 마세요. 대신 나중에 당신이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갚는 겁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죽도록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원그룹을 만들었죠. 그 은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성공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분께 보답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갚겠다고. 그래서 성원그룹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일부러 그런 시험을 하신 거군요. 네. 저는 진짜 선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을요. 박 회장은 지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그분을 떠올리게 했어요. 대가 없이 베푸는 진짜 선함을 가진 사람. 지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김지수 씨, 그날의 30만 원 그리고 제 마음의 이자입니다. 박 회장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회공헌팀장으로 연봉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당신 명의로 했습니다. 더 이상 월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한. 아닙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건 3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고 희망이었고 이 세상에 아직도 선함이 남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지수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더 소중한 겁니다. 박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아십니까? 그날 오후 박 회장은 지수 씨를 데리고 전 직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임원과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지수 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팀장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젊은 여성이 갑자기 팀장으로 임명되다니 대체 무슨 배경이 있는 걸까 의아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박 회장은 그날 밤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것, 119에 신고한 것, 30만 원을 낸 것, 그리고 그 후 겪었던 오해와 냉대. 강당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김지수 씨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게 진짜 선함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성원그룹은 매년 수천억 원을 사회공헌에 씁니다. 하지만 그 돈이 진심을 담아 쓰이고 있는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고 있는지 저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제 김지수 씨가 그 일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회공헌,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도움을 실천할 겁니다. 박 회장은 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지수 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수 씨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남의 일에 나서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지수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요. 지수 씨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치던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전체가 일어서서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지수 씨의 이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지수가 성원그룹 팀장으로 갔다고? 진짜? 그게 말이 돼? 그럼 그 노인 얘기가 다 진짜였던 거야?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던 거잖아. 최민경 씨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동안 김지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쏙 보인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그 모든 말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준혁 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김지수를 대했던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달 후, 김지수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출근하고 성원그룹 본사에서 일하고 진심을 담아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더 이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냉소적인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가 가장 행복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지수 씨는 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행 장학금이라고 할까요? 박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추진하시죠. 6개월 후 성원 선행 장학금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가 없이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발굴되었습니다. 병든 이웃을 돌보는 학생, 노숙자에게 밥을 나눠주는 식당 주인,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직장인. 그들 모두에게 장학금과 지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서남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1년 후 박성준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발표를 하려 합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아무 데가 없이 도왔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날 밤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씨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성원그룹 재산의 30%를 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은 김지수 선행재단입니다.
지수 씨는 관객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꿉니다. 30만 원의 선택이 수천억 원의 나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연의 이자입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과 지수 씨는 다시 그 카페에 앉았습니다. 1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곳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지수 씨? 1년이 지났는데 꿈만 같아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현실입니다. 박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그날 밤 시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실 저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제가 쌓아온 부와 권력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제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기부만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선함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수천억 원의 기부보다 30만 원의 진심이 더 값질 수 있다는 것을요. 회장님, 김지수 씨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준 건 그날 밤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인생에 다시 의미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다른 사람이 저를 발견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연이란 건 그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당신만 멈춰 섰어요. 그게 인연입니다. 인연. 네. 그리고 그 인연은 이자를 낳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선함이 수백 배, 수천 배로 돌아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연의 이자입니다.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30만 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베푼 선함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수 씨는 서랍에서 그 메모를 꺼냈습니다. 1년 전 박 회장이 준 그 메모. 꼭 다시 만납시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외롭게 빛나던 그 별처럼. 하지만 이제 그 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지수가 시작한 선함의 물결이 이제 세상을 밝히는 별빛이 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끝.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박성준. 작은 선행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김지수.